연체 이력과 연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상담하다 보면은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뭐냐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연체가 있었는데 이제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아서 연체 삭제도 됐고 이제 대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보면 공통적으로 연체하고 있던 거를 갚아서 연체가 다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이 카드사나 이런 데서 이미 걔네들이 말을 전달을 잘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자, 어떤 거를 연체를 했다고 쳐요. 연체를 하면은 연체를 해서 은행연합회나 이런 뭐 신용정보상에 연체 등록이 됩니다. 연체자로.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은 연체 중이죠. 연체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연체자로 등록이 돼 있는 중에는 금융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뭐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험가입도 할 수 없고 카드 발급도 안 되고 대출 신청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채권 추심하거나 이런 돈 내라 돈 내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연체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 지금 연체 등록돼 있는데 연체를 갚으면은 연체에서 이제 삭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돈을 갚으면 연체 삭제가 돼서 삭제 한마디로 없어진다는 거죠. 연체했던 게 아무 그냥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연체 중으로 등록되어 있던 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연체 해지예요. 해제. 나 연체라고 이렇게 경고 표시가 떠 있던 게 해제가 된 거죠. 이제 연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체자는 아니라는 건데, 연체자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 과거에 내가 연체를 했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연체를 하고 있었는데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대출이 안 되죠? 왜 대출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연체 정보는, 자, 뭐 심각한 연체 정보가 아니고는 단기 연체나 이런 거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내가 지난달에 10일 연체, 이번 달에 5일 연체, 그리고 뭐 작년에도 5일 연체, 그러면 이게 토탈에서 20일, 토탈 20일 연체 기록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연체 정보는 3년을 따라갑니다. 3년. 3년 동안 따라가고 뭐 장기 연체거나 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5년까지 연체 정보가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내가 오늘이면은 오늘부터 3년 전까지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상에 남아있다는 거죠.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삭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대출을 신청하면은 대출 심사하는 쪽에서는 연체 정보를 어떻게 보냐? 최근 3년치를 다 땡겨서 봅니다. 물론 최근 1년치를 가장 많이 비중을 둬서 심사를 하는데 3년치 다 심사에 반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최근 1년치를 가장 많이 본다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신용카드 한 달 연체하다가 갚았습니다. 이제 연체한 것도 없고 뭐 대출 좀 알아봐 달라. 대출 되는데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정말 이름도 없는 대부업체 이런 데서 뭐 한 300 나올라나. 그 외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 정말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빌려준다는 그 햇살론 생계자금도 최근 연체 있는 사람은 안 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반 금융사에서 최근 연체 있었다가 풀어진 사람이 대출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그 좀 연체의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는 일단 연체를 하는 중에 연체를 하게 되면 바로 8등급, 9등급으로 바로 떨어지죠. 그럼 연체를 갖고 나도 운 좋으면 7등급,
8등급 유지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일단은 최근에 연체해서 등급이 한번 떨어졌던 분들은 신용 등급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또 등급 때문에도 대출이 잘 안 돼요. 연체 기록 때문에도 안 되지만 결국은 신용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연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체가 될 것 같으면은 빨리빨리 뭐 어떻게 수를 써서든지 연체가 안 되게끔 막으셔야 되고요. 연체를 막아놓고 어떤 금융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셔야 되지, 연체가 되는 순간은 어차피 대출 신청도 안 되고, 연체 잠깐 했다가 뭐 며칠 연체하는 거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직장인분들 그런 경우 있죠. 지금 며칠만 있으면 월급 나오니까 월급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뭐 며칠 연체해 놓자, 월급 나오면은 갚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거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한테 그 연체 기록 누적된 것들은 여러분한테 대부업체를 선물해 줄 겁니다. 항상 연체는 제일 중요하니까 연체는 무섭게 생각하시고 단돈 얼마라도 쉽게 생각하셔서 연체하시면은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 여유가 안 돼서 최근에 연체를 빈번하게 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이 금융사라면은 그 사람에게 대출 승인을 내줄까요? 안 내줄겠죠. 봉사단체가 아닌 이상 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랬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미리 연체를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